국정농단 사건의 뇌물 고발자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인데 현재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네, 광화문 단식 농성. 네, 제가 이 방송 직전에 이 노승일 부장을 직접 만나고 왔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노승일 K스포츠 부장이 단식 농성에 들어간 곳, 광화문 광장 바로 옆에 있는 세종로 소공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노 부장은 이곳에 사람 한 명이 들어갈 만한 작은 텐트를 마련했고요. 텐트 위에는 800만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노승일이 촛불을 들겠다는 글이 적혀 있습니다. 노승일 부장이 자리에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쉬고 계신데 죄송해요. 예, 안녕하세요. 많이 마르셨네요.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마르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채널A 시트데이트에서 왔습니다. 네. 단식 들어가셨다 하셔서. 텐트 안에는 단식을 위한 소금과 물, 선풍기, 책 정도의 간단한 살림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식을 하게 된 이유, 부당 해고를 당하고 50일 가까이 단식 농성을 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난 후 비정규직 폐지를 위해 싸우기로 했다네요. 언제까지 할지도 궁금한데요. 국회가 비정규직 폐지 법안을 발의할 때까지 계속 단식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네, 갑자기 이게 내부 고발자에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시민운동가로 변신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저게 광화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고 있다면서요? 예,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지난 2일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 노숙 단식 농성이죠. 그런데 이제 이 단식 농성에 들어가는 그 계기가 이제 본인은 그 비정규직 철폐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다. 네. 사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단식 농성을 하는 그 비정규직 하다가 이제 그 해고당한 분을 보면서 불행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내가 힘을 보태야겠다. 이게 이제 본인이 그 단식 농성에 참여하게 된 계기이긴 한데 그거 플러스 그날 당일날 그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행정 대집행이 있었거든요. 그 불법 천막 농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종로구에서 이제 철거를 했는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너무 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이 노승일 씨가 핵심 고발자로 국정농단의 핵심 고발자로 소위 이제 많이 떴다가 뭐 영웅처럼 불렸었죠. 그래서 이제 시민운동가로서 어떤 사회에 관심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건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 단식 농성을 하게 된 계기가 불법 천막 농성을 행정 대집행, 그 공권력을 통해서 이 정당하게 진행하는 걸 보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는 농성을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좀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지적인 것 같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자, 노승일 씨를 오늘 연인사 앵커가 직접 만났는데 본인의 당신 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한 분은 또 청와대 앞에서 또 단식 투쟁 중이라고 하시던 거예요. 관까지 짜놓고 단식 투쟁 중이시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의 생명이 가장 소중하다 생각하거든요. 가서 이제 단식을 좀 풀어달라고 이제 간곡하게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이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단식 하시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이제 단식을 하면 선생님도 이제 단식을 좀 풀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뭐 지금까지도 계속 단식 투쟁 중이시고. 네, 단식을 한 지 꽤 됐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 것 같았는데 의외로 안 힘들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힘드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최순실 씨 덕분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독일에서 생활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얘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작년 2016년 10월 25일서부터 검찰 조사받고 법원에 재판 증인 나가고 막 바쁜 시간을 보냈잖아요. 그 시간 중에 아직도 안 끝났잖아요. 일단 뭐 1심 재판도 아직 안 끝났는데 다들 8월 1일서부터 오늘까지가 제일 편안한 것 같아요. 아주 변한 게 없다라고 좀 생각하죠. 네, 정말 변한 게 없어요. 여전하다. 여전히 고성하고. 그렇죠. 아직도 행동하는 게 사람이 어떻게 쉽게 변하겠어요. 전혀 변한 거 없이 그러는 거 보니까 참.
네, 이 노승일 부장이 독일에 있을 때 단식까지는 아니었지만 최순실 네. 씨가 임금을 제대로 안 주고 그래서 굉장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네, 그게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었던 사실인데요. 네. 독일 가가지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돈도 아예 안 주고 그래서 보일러도 못 돌리는 상황이 됐고 나중에 가서는 국수를 삶아서 간장에 찍어 먹었다. 네. 뭐 그게 사실은 그때 일종의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각이 생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정유라 씨가 독일에서 승마하는 장면이나 이런 게 노승일 씨가 찍어가지고 와서 그것도 들어올 때 적발이 될 것 같아서 신발 밑창에 그 우리 이제 메모리 칩 같은 걸 넣어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 폭로를 하게 된 예.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최순실 씨한테 해고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K스포츠 재단에서 해고되고 난 다음에 뭐 배드민턴 레슨도 하고 뭐 생선 배달도 하고 이런 이제 힘든 과정을 본인 스스로 겪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 국정농단의 내부 고발자에서 왜 이제 시민단체 활동가처럼 저렇게 됐는가 이런 면에서는 뭐 해석은 여러 가지로 엇갈릴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우리가 조금 약간 사실을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큰 사건이었고 거기에 내부 고발자로 아마 고발하는 과정은 사람의 그동안의 모든 인생을 다 엎을 만큼의 큰 어떤 충격이나 계기가 됐을 거라고도 생각되고요. 뭐 노승일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한국 체대에 있을 때 또 총학생회장도 했기 때문에 사회 문제에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가졌을 거고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갔을 때 그때 삼성 해고자를 만나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해고자로부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뭐 본인 스스로가 이제 정치 의식이 깨어나가면서 뭐 이번에 이제 와서 단식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뭐 저는 노승일 부장이 나중에 정치에 도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선택은 결국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 뭐 노승일 부장 아니더라도 그 누가 정치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정치를 난 하겠습니다 해서 사회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는 게 결국 뭐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단식을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질문에 좀 보도가 조금 여러 보도들을 보면은 조금 불명확해요. 예. 비정규직이 폐지될 때까지 단식하겠다라고 보도가 나온 데도 있고 예. 네. 비정규직 폐지 법안이 제출될 때까지 제가 물어봤는데요. 예. 법안이 발의될 때까지 발의될 한다는 때까지. 발의될 때까지. 예. 그러니까 그것도 쉬운 일은 쉬운 일 아니지만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은 비정규직 우리 이제 새 정부가 제로 정책을 이제 내놨는데 제일 간단한 건 비정규직 금지 법안을 만드는 게 제일 간단합니다. 예. 근데 그걸 야당은 물론이고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공약하고 추진하는 정부도 그 법안을 추진 안 하는 이유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해서 법안으로 다 해결된다면 대한민국 일찍 지상낙원이 됐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폐지 법안도 제출이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형식상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게 국회에서 통과된다는 거는 참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네. 예. 자, 노승일 씨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 중인데 건강은 좀 해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아직 1심 말씀 아까 한 대로 지금까지 최순실 씨의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증언할 일, 또 최순실 씨의 재산이 독일이나 유럽에 많이 지금 퍼져 있다는 얘기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핵심 증인으로 활동해 줘야 되기 때문에 건강은 좀 해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명의 이 국정농단의 내부 고발자였죠. 고영태 씨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봤더니 보석 신청이 기각됐다. 저번에 국민참여재판이 기각됐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보석 신청마저도 기각이 됐군요. 예. 이유가 혐의가 무겁다고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보석 신청을 냈다가 그날 기각이 됐는데요. 예상하시는 것처럼 법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일단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 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게 기각한 배경이고요. 결국 고영태 씨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네. 네. 뭐 일부에서는 네. 그래도 폭로를 했던, 그래서 이 사건을 물밑으로 드러나게 했던 사람이니까 네. 정상 참작을 좀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일부 국회에서는 좀 탄원서를 좀 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면서. 저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의원들 만민석 의원 포함해서 일부는 그래도 이번 세상의 이 국정농단을 알린 사람인데 좀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판단해줬으면 좋겠다는 탄원서를 냈다고 하는데요. 보석은 당연히 기각되는 게 맞습니다. 이건 제가 고영태 씨의 미워서가 아니라 일단 혐의 자체가 인천 세관장 관련해서 알선수재한 혐의하고 인터넷 불법 오락 사이트 또 동업한 혐의 이런 것들이 예. 사기죄까지 국정농단은 크게 상관없고요. 이 지금 관련된 내용들은 본인이 저지른 것
피의 사실이 인정이 돼서 기소가 돼서 구속의 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구속돼서 그 이후에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특별히 보석을 해줘야 될 이유가 그렇게 크게 두드러지게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또 국민참여재판도 안 받아줘서 또 그것도 고영태 씨 오히려 역차별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국민참여재판은요 기본적으로 길어야 이틀입니다. 이틀 하는 것도 없고요. 왜냐하면 배심원들 집에 못 보낸단 말이에요. 예. 하루에 끝내야 되는데 관련 증인이 너무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결국 국민참여재판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건이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받아주지 않은 거지. 자꾸 또 세간에 제기되는 것처럼 고영태 씨에 대해서 뭔가 뭐 보복적인 내용으로 뭐 수사를 하거나 재판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전혀 아닙니다. 네.